마당 쪽에서 문을 엄청나게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선호는 펜을 놓쳐버렸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선호는 물론이고 웅이와 나는 입을 벌린 채 밀려 들어오는 공포감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오직 준호만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준호는 피식하고 웃으며 말했다. 뭐야? 바람 때문에 그냥 대문이 열렸다 닫힌 것 뿐이야. 그럼 계속하자. 괜찮지 않아? 상당히 흥미진진해졌잖아. 선호는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별다른 말 없이 다시 펜을 잡고 부신사바의 주문을 외웠다. 부신사바. 그렇게 주문을 외우던 중 웅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다. 왔어. 준호는 A4 용지가 놓여진 자리에 바싹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 웅이와 선호를 번갈아 쳐다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뭐가 느껴지냐? 펜을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 좋아. 대체 왜 여기에 와 있는 건지 물어보자. 준호는 겁에 질린 선호를 무시한 채 웅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웅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혹시 지금 오신 분이 귀신이십니까? 그 말에 웅이와 선호가 마주잡은 손에 쥐어진 붉은 펜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오에 가서 빙글빙글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에 준호는 픽 하고 웃으며 웅이와 선호 두 명에게 말했다. 야, 니들 장난치는 거지? 웅이는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해서 아무 말도 없었고 선호는 울먹울먹거리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발을 떨고 있었다. 준호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야, 이거 믿어지냐? 이거 완전 장난 같은데? 근데 진짜로 뭔가 와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질문을 해보자. 준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웅이에게 말했다. 웅아, 이름이 뭔지 물어봐. 야,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귀신은 없어.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물어봐 어서. 아이씨, 혹시 지금 오신 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붉은 펜은 천천히 움직였다. 김갑수? 김갑수라는 사람인가? 지금 오신 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펜은 망설임 없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47. 야, 진짜로 니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준호는 의심에 찬 눈초리로 선호와 웅이를 번갈아 쳐다봤고 선호는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웅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릴 뿐이었다. 이에 준호도 약간은 놀란 눈치였다. 시작하자마자 이런 반응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준호의 지시에 의해 우리들은 그 귀신으로 추정되는 무언가에게 잇따라 질문을 던졌고 펜은 그 질문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움직여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지금 이 방에 귀신이 몇 명이나 있나요? 8명. 그 귀신들이 전부 저희를 좋아하나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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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좋아한다는 건 무슨 뜻이고, 또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지? OX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아하는 귀신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귀신도 있다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계속 질문해보자. 그럼 지금 오신 귀신분은 저희를 좋아하나요? X. X. 그럼 저희를 해칠 건가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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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 질문을 했을 때 조금씩 동그라미를 그리던 펜은 갑자기 미쳐버린 것처럼 동그라미를 마구 그려대기 시작했다. 그의 웅이와 선우는 깜짝 놀란 눈으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자기들의 손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준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보고만 있는데 두 사람의 손이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빨간 펜의 끝에서 빨간 잉크가 푸식푸식하고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잉크는 곧 A4 용지를 새빨갛게 물들였다. 마치 피와 같이. 선우와 웅이는 놀라서 펜에서 손을 떼었고 우리 네 사람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잉크가 터져버린 펜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연 것은 준호였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데? 진짜냐? 이거 진짜야? 준호야,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 그냥 돌아가는 게 어떨까? 뭐? 야,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봐. 말은 안 되지만 진짜라면 이거 완전 대박이라고.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린 것은 선우였다. 아까부터 꾹 참고 있었던 것이 이제서야 터져나오는 듯했다. 선우가 울음을 터뜨리자 준호는 당황했고 웅이도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새파래졌다 하며 정상이 아니었다. 나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준호는 우리들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보더니 한숨을 푹 하고 내쉬었다. 조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일단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고 좋은 날에 다시 와볼까?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비디오 카메라를 다시 접어서 짐 꾸러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웅이와 선호 그리고 나는 담요를 둘둘 말아서 가방에 거의 쑤셔넣다시피 했고 이내 짐을 다 정리한 우리들은 다시 손전등을 켜고 기름등에 불을 훅 하고 꺼트렸다. 그러니까 무서운 어둠이 다시 방 안에 깃들었다. 그에 우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방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괴성을 지르며 뛰어가는 선우를 필두로 해서 우리들은 포장도 안 된 길을 마구 내달렸다. 그리고 그때 쾅! 하고 등 뒤에서 문을 세차게 닫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국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낸 사람도 없었고 구태여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갑자기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다. 살이 빠진다고 하면 좋은 표현일 테고 이른바 말하자면 헬스케져 가기 시작했다. 내가 준호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준호의 몰골은 마치 해골 같았다. 해골 같은 그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긴 했지만 눈 밑에 진하게 배어있는 다크서클이나 움푹 패어버린 양볼은 지금의 준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준호는 그렇게 방학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 소문 없이 전학을 가버렸다. 왜 그렇게 급하게 전학을 가야만 했는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다만 나와 만났던 이후에 준호를 본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준호가 갑자기 밤마다 개성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거나 준호의 원인 모를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 점집을 찾았다가 점집의 부당이 기절해서 쓰러졌다. 라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이 무성히 떠돌았다. 아직도 난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들의 짧은 여름은 훌쩍 지나가 버렸다. 항상 어울려 다니던 4명의 준호가 덜컥 빠져버리자 우리들은 서로 중심축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준호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들의 기억에서 점차 준호는 잊혀져 갔다. 그리고 중학교 생활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되었을 때 준호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우도, 웅이도, 나도 그날의 그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쳤지만 준호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웅이가 문득 입을 열었다. 참,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 그때 흉가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 그거 현상했나? 아, 그 사진? 현상이고 뭐고 아직 필름도 남아있어서 안 맞겠던 것 같은데? 궁금증과 두려움 사이에서 열심히 저울질하던 우리들은 결국 그 사진을 현상에서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고 찾으러 간 날, 사진 현상소의 아저씨는 혀를 ጭ쯧하며 우리들에게 말했다. 너희 사진에다 무슨 장난을 친 거냐? 참, 요새 애들이란 장난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우리들에게 현상소의 아저씨는 필름과 사진이 든 봉투를 건네었고 우린 사진을 급하게 꺼내봤다. 첫 번째 사진에는 웅이, 나, 준호, 선호가 나란히 선 채 그 흉가의 정문을 배경으로 하여 찍혀 있었다. 웅이와 나, 선호의 모습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지만 준호의 모습은 좀 뭔가 특이했다. 준호의 온몸에는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준호를 칭칭 둘러싸고 있었고 머리 부분에는 뒤에서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는 손모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머지 사진들에도 다른 애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찍혀 나왔는데 유독 준호의 모습만은 이상하게 달랐다. 어떤 사진에는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아예 보이지 않는가 하면 앞에 그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준호의 어깨며 목에 매달려 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찍었던 사진을 펼쳤을 때 웅이와 나는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붉은 펜을 잡고 있는 선호와 옹이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준호의 목에 마치 사형수를 매다는 밧줄처럼 희끄무레한 빛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였을까? 준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눈에 흰 자위를 보이고 혀를 쭉 내밀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겪은 한 여름날의 추억이다.